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주택 작은 마당에는 라일락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면서 윤정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이른을 맞은 정숙은 교직에서 은퇴한 지 벌써 5년째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적막함이 가슴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정숙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화분들에 물을 주고 신문을 펼쳐 읽는 것이 일과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신문 글자들이 자꾸 흔들려 보이고 어제 읽었던 기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겨둔 채 정숙은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라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지만 가족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7시를 가리킬 때쯤 정숙은 라디오를 틀고 아침 체조를 시작합니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단련된 꼿꼿한 자세는 여전하지만 가끔 균형을 잃을 때가 있어 스스로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트로트 선율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정숙은 옛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며 손녀 민주가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주는 학교 가는 길에 할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바로 민주입니다. 우리 민주 왔구나. 아침은 먹고 왔니? 네, 먹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 이거 좀 봐주세요.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내 정숙에게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앱들이 가득하고 무언가 작업 중인 듯한 화면이 떠 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니, 민주야? 할머니 생일 축하 영상 만드는 앱이에요. 다음 주가 할머니 70번째 생일이잖아요. 깜짝 선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의 손을 따뜻하게 잡습니다. 손녀의 정성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스며듭니다. 며칠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 태수와 며느리 선영이 함께 있을 때면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민주야, 혹시 내 부모님 사이가 어떠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민주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집니다. 평소 밝고 활달한 모습과는 달리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아빠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정숙은 민주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하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자신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없어서 혹시 자신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민주가 학교에 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태수가 선영과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모습, 민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웃던 지난 생일들의 추억까지. 하지만 지금의 어색한 분위기와는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자꾸 집안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들과의 수다에 푹 빠져 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저녁 무렵 태수가 퇴근길에 들립니다.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정숙 앞에 앉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고 셔츠에는 주름이 잡혀 있어
하루 종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내가 더 힘들어 보이는구나.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고 어딘가 불안해 보입니다. 어머니 생일 준비는 다 됐습니다. 선영이가 음식 준비하고 있고 민주도 깜짝 이벤트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태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화지만 아들의 눈빛이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태수야, 선영이랑 사이는 괜찮니? 요즘 둘이 대화하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태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시선을 피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서로 바빠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고 시선은 정숙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합니다. 정숙은 더 이상 묻지 않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갑니다. 무언가 큰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쉽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치매 초기. 이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과연 자신이 느끼는 이 불안감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 흘러 정숙의 70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집안이 분주해집니다. 선영은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고 민주는 거실을 장식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숙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주인공이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선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경직되어 있고 억지로 밝게 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선영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밤에 잠을 못 자니? 선영의 손이 순간 멈춥니다. 칼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숙이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생일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요. 하지만 선영의 대답은 평소보다 훨씬 짧고 건조합니다. 정숙은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지만 생일날의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수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생일을 맞아 한껏 들떠 있을 텐데 오늘의 태수는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선영과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하고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습니다. 아빠, 케이크 가지러 같이 갈까요? 민주가 제안하자 태수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아빠가 혼자 다녀올게. 너는 할머니랑 있어라. 민주의 표정이 실망스럽게 변하지만 태수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숙은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이 준비됩니다. 정숙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나물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미역국까지.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전혀 축제 분위기가 아닙니다. 자,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의 주인공이시니까요. 태수가 정숙을 의자에 앉히며 말하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영은 계속 부엌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고 민주만이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줍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주의 말에 정숙은 미소를 짓지만 손녀의 눈에서 뭔가 불안한 빛을 발견합니다. 마치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한 표정입니다. 드디어 케이크가 등장합니다. 촛불 70개가 켜진 케이크 앞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웃음소리나 농담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만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 태수와 선영이 동시에 말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숙은 촛불을 끄려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데 그때 민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민주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주에게 집중됩니다. 정숙은 손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민주의 말에 태수와 선영의 얼굴이 동시에 하얘집니다. 정숙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민주야, 무슨 소리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주는 부모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합니다. 할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빠와 엄마 사이에. 민주야, 그만해. 태수가 다급하게 말리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도 이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당연해요? 나 다 봤어요. 그 여자랑 문자 주고받는 거. 그리고 엄마도 그냥 참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정숙은 민주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들에게 무언가 큰 잘못이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케이크 위에 초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숙의 70번째 생일, 그토록 기대했던 가족 모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야, 무슨 말인지 할머니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렴.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합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의 권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민주는 한 번 더 부모를 쳐다본 후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할머니, 아빠가 다른 여자와. 그 순간 선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정숙과 민주 그리고 당황한 태수만 남게 됩니다. 정숙의 생일 케이크 위에서 촛불만이 쓸쓸하게 타고 있습니다. 선영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정숙은 촛불이 켜진 케이크 앞에 앉아 있지만 생일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수는 소파 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고 민주만이 할머니 곁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태수야, 민주 말이 사실이니?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겁습니다. 4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해온 그녀의 경험이 아들의 표정에서 답을 읽어냅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바라봅니다. 어머니, 제가 사실이냐고 묻는 거다. 정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듭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 한편으로는 예감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화면에는 무언가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보입니다. 몇 달 전부터 아빠가 이상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전화도 몰래 받고 그런데 우연히 아빠 휴대폰에서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을 봤어요.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줍니다. 비록 정숙은 작은 글씨를 잘 보지 못하지만 민주의 설명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파악됩니다. 그리고 엄마도 알고 계셨어요. 몇 주 전부터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냥 참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태수가 고개를 번쩍 듭니다. 민주의 말에 무언가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민주야? 정숙이 묻자 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야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빠 회사에 그 여자 관련 정보를 흘렸어요. 복수하려고. 거실에 또 다른 충격이 전해집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주를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엄마가 뭘 안다고. 아빠 회사 기밀 자료들이요. 그 여자가 다른 회사로 넘겼다는 증거를 만들어서 신고했다고 했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최근 회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해고당한 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문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들의 외도도 충격적이지만 며느리가 복수를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기 힘듭니다. 더구나 자신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민주야, 내가 확실히 본 거니? 할머니 기억력이 요즘 좀 이상해서. 혹시 할머니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니지?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제가 직접 듣고 본 거예요. 엄마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조용히 거실로 나와 가족들 앞에 섭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고 손에는 티슈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죠? 선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선영아. 정숙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자 선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태수 표정이 달라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확신이 서자 저도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생각한 거니? 정숙의 질문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데 그 여자만 멀쩡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들의 잘못도 크지만 며느리의 선택도 옳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됩니다. 민주조차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봅니다. 무슨 말이냐, 선영아? 제가 예전에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태수가 바람 피우기 전에 거실에 또 다른 폭탄이 터집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고 민주는 충격으로 말을 잃습니다.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아들의 외도, 며느리의 복수, 그리고 며느리의 과거까지.
평생 단순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악몽 같기만 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니? 정숙의 작은 중얼거림이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순간 정숙은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서 휘청거립니다. 할머니, 민주가 다급하게 정숙을 부축합니다. 정숙은 휘청거리며 의자에 기댄 채 깊은 숨을 몰아쉽니다. 너무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도 다급하게 다가와 정숙의 맥을 짚어봅니다.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자리를 정돈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정숙은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르며 가족들을 차례대로 바라봅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선영은 눈물을 닦으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민주만이 할머니 곁에 바짝 붙어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야, 할머니한테 뭔가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지? 정숙의 말에 민주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 사실 제가 찾은 게 더 있어요. 민주는 책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합니다. 이건 아빠 컴퓨터에서 복사한 거예요. 그 여자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들이랑 엄마가 회사에 제보한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화면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며 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민주는 또 다른 폴더를 엽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습니다. 선영과 어떤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건 엄마 옛날 휴대폰에서 찾은 거예요. 실수로 복구 프로그램 돌리다가 나온 건데 선영이 깜짝 놀라며 화면을 쳐다봅니다. 자신이 완전히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야,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조사하고 있었니? 정숙의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숙입니다. 몇 달 전부터요. 집 분위기가 이상해서 처음엔 그냥 부모님이 바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민주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그리고 금융 거래 내역까지. 17세 고등학생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따로 있어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빠가 바람피운 그 여자, 제 동급생 엄마예요. 이 말에 거실의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태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선영은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를 뻔합니다. 뭐라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유진이라고 저랑 같은 반 친구가 있어요. 걔 엄마가 그 여자예요. 제가 왜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 유진이가 갑자기 저한테 아빠 직장이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민주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외부로까지 확산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도 알고 있다는 얘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칠 전에 유진이가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자꾸 울고 그런다고. 태수가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을 엽니다. 민주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조사하고 다니는 건 옳지 않아. 그럼 아빠는 옳게 하신 거예요?
민주의 날카로운 반박에 태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빠가 먼저 가정을 배신하셨잖아요. 엄마도 복수하겠다고 나쁜 짓 하셨고,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해야 해요? 누가 이 집을 지켜야 해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온 무게감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숙은 손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픕니다. 17세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이런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민주야, 이리 와서 할머니 품에 안겨라. 정숙이 팔을 벌리자 민주는 주저하지 않고 할머니 품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할머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정숙은 민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괜찮아, 우리 민주. 할머니가 있잖니.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하지만 정숙 자신도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자신의 기억력 문제까지 있어서 과연 자신이 가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때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처음부터 다르게 대응했다면. 선영아, 지금은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 정숙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 정숙이 가족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잘못은 이미 저질러졌어. 이제 그 잘못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가족이 될 건지 결정해야 해.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각자 정숙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이 모든 상처와 배신을 뛰어넘어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다 타서 꺼진 케이크만이 테이블 위에 쓸쓸히 놓여 있고 가족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합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뭔가 가져올 게 있어. 정숙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태수, 선영, 민주는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앉아 있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고 선영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추스르려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손에 뭔가를 들고 나옵니다. 오래된 상자 하나와 봉투 몇 개입니다. 가족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민주가 먼저 묻습니다. 정숙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아둔 우리 가족 이야기야. 정숙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의 정숙과 돌아가신 남편, 그리고 어린 태수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수야, 내가 기억하니? 내가 5살 때 아빠가 갑자기 실직하셨던 거 말이야. 태수가 고개를 들어 사진을 바라봅니다. 어렴풋하게나마 기억이 나는 듯합니다. 그때 우리도 많이 힘들었어. 아빠는 술만 드시고 엄마는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그때 할머니도 아빠를 원망했었어. 정숙의 고백에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포용력 있는 정숙이 남편을 원망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혼도 생각해봤어. 이런 남자와 계속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정숙은 또 다른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 시절에 힘들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말했어. 엄마 아빠가 아프면 약 주면 되잖아.
마음이 아프면 마음 약 주면 안 되나요? 하고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말이었지만 어머니가 그 말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가 깨달았어.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아픈 곳을 치료해주며 사는 거라는 걸 말이야. 정숙은 이번에는 선영과 관련된 사진들을 꺼냅니다. 결혼식 사진부터 민주가 태어났을 때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합니다. 선영아, 너도 기억하지? 민주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때 말이야. 선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때 너는 자꾸 자신을 탓했어.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민주에게 미안하다고. 그런 너를 태수가 어떻게 도와줬는지 기억하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때의 태수는 정말 다정하고 든든한 남편이었습니다. 밤새 민주를 돌봐주고 선영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민주야. 정숙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싸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던 거 기억하니?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민주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일들 말입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완벽하지 않았어. 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왔어. 그게 가족이야. 정숙은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고백할 게 있어. 가족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집중됩니다. 할머니 치매 걸렸어. 초기 단계라고 하네. 이 말에 거실이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입니다. 민주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할머니, 언제부터요? 지난달에 진단받았어. 그동안 혼자 숨기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 숨기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태수와 선영도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할머니 기억이 점점 나빠질 거야. 언젠가는 너희들 얼굴도 못 알아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걸 보고 싶어. 정숙의 솔직한 고백에 가족들은 더욱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서로의 잘못 때문에 싸우고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태수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복수 같은 걸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라니.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폭로했어요.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정숙은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괜찮아. 모든 게 괜찮아.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할머니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우리 새로운 추억 많이 만들어야 해. 그 순간 선영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선영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뭔가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케이크와 촛불입니다.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생일 제대로 축하해드려요.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가족들이 다시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해서 상처가 바로 아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촛불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주세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촛불을 끄기 전에 다시 눈을 뜹니다. 소원을 말로 해도 될까?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할머니 소원은 우리 가족이 다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진짜 사랑하며 사는 거. 정숙이 촛불을 끄자 거실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곧 등을 켜고 가족들은 어색하게 케이크를 나누어 먹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맛이지만 입에서는 씁쓸함만 느껴집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회사에서 조용히 사표를 냈습니다. 선영의 신고로 인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그 회사에 있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잘못한 거야.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지.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도 아내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린 것에 대한 분노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급생 정유진과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고 혹시 유진이 자신의 가족 상황을 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민주야, 요즘 왜 이래? 뭔가 고민 있어? 유진이 다가와 물어보자 민주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정말 너 며칠째 이상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어? 유진의 말에 민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혹시 유진이 뭔가 눈치챈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정숙은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뭐 보세요? 아, 민주 왔구나. 옛날 사진들 보고 있었어. 기억이 나빠지기 전에 많이 봐두려고. 민주는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사진을 봅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 모습들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정말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은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하지만 더 좋아질 수는 있어.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는 거지. 어떻게요?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서로 속이지 않고 살 수 있잖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수와 선영이 함께 들어옵니다. 둘의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수와 선영이 정숙과 민주 앞에 앉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어요. 이 말에 정숙과 민주는 크게 놀랍니다. 무슨 말이야? 이혼은 아니고 그냥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요. 서로 머리도 식히고 생각도 정리하고. 선영이 덧붙여 설명합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지금 상태로는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가 없어요. 정숙은 이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합니다. 그럼 민주는 어떻게 하려고? 민주는 저랑 함께 지내려고요. 아빤 당분간 고시원에서. 안 돼. 민주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왜 헤어져야 해요? 문제가 생겼으면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야, 어른들 일은. 어른들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에요. 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할머니 혼자 두고 부모님은 각자 살겠다고요? 그게 가족이에요? 태수와 선영은 민주의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주가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사실 유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빠 직장 어디냐고.
그때 저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뭔 소리냐? 태수가 급하게 묻습니다. 유진이 엄마가 그 여자가 유진이한테 뭔가 시켰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라고. 이 말에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만약 정말로 그 여자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럼 그 여자가 우리 가족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선영도 불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더욱 걱정이 됩니다. 단순히 가족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위협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더욱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니.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야. 정숙의 말에 태수와 선영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말씀은 맞지만 저희가 지금 같은 지붕 아래서 지내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정숙이 제안합니다. 일단 모두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거야. 넓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 가족들은 정숙의 제안을 놓고 서로 눈치를 봅니다. 과연 이 제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정숙의 제안을 듣고 가족들은 한동안 침묵에 잠깁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가 먼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할머니 의견에 찬성해요. 지금 흩어지면 정말 끝장이에요. 태수와 선영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어색한 상황에서 같은 집에서 지낸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달만 해보죠. 태수가 먼저 항복합니다. 선영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틀 후 가족들은 정숙의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짐이 많지는 않지만 4명이 함께 지내기에는 집이 비좁습니다. 태수는 거실 소파에서 선영과 민주는 작은 방을 나누어 쓰기로 합니다. 첫날 밤부터 어색함이 극에 달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자연스러운 대화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숙은 이런 분위기를 깨뜨리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역할 분담을 해야겠구나. 태수는 아침 식사 준비, 선영이는 저녁 준비, 민주는 할머니, 저는 설거지 할게요. 민주만이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태수와 선영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화장실 사용 순서부터 시작해서 리모컨 사용권까지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모두 신경전으로 이어집니다. 아빠, 뉴스 그만 보고 드라마 보면 안 돼요? 민주야, 아빠가 먼저 보고 있었잖니. 엄마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런 식의 실랑이가 매일 반복됩니다. 정숙은 가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답답해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는데 사소한 일로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옵니다. 태수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오니? 어머니, 깨워드렸나요? 아니야. 할머니도 잠이 안 와서. 정숙은 태수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태수야, 이렇게 계속 지낼 순 없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선영이한테 사과는 해봤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선영이는 아직.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정숙은 태수에게 눈짓을 하며 선영을 불러봅니다.
선영아, 이리 와서 앉아라.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와 정숙 반대편에 앉습니다. 태수와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앉습니다. 너희 둘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니? 정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둘 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고 했잖니. 할머니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너희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정숙의 말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안 돼요. 그럼 천천히 해도 돼. 하지만 노력은 해야지. 태수도 입을 엽니다. 선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변명할 여지가 없어. 하지만 우리 민주 때문에라도. 민주 얘기는 하지 마세요. 선영이 날카롭게 말을 자릅니다. 당신이 바람 피울 때 민주 생각했어요? 그 여자와 문자 주고받을 때 민주 생각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수할 때 민주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둘 다 민주한테 미안한 입장이에요. 정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희망을 느낍니다. 비록 아직 화해는 아니지만 최소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정숙이 제안합니다. 매일 밤 이 시간에 우리 가족 회의를 하는 거야. 서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 다음 날부터 가족 회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민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모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아빠, 그 여자랑은 완전히 끝난 거죠? 민주의 직접적인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엄마도 다른 남자 생각은 완전히 접은 거죠? 선영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민주의 단순한 말이지만 어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2주째 되는 날, 태수가 선영을 위해 아침 식사를 특별히 준비합니다. 선영이 좋아하는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선영은 놀라면서도 고마워합니다. 맛있어요. 선영의 짧은 한마디지만 태수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3주째, 선영이 태수의 셔츠를 조용히 다려줍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태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가족회의 긴급 소집이에요. 민주의 말에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입니다. 유진이가 저한테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우리 집 주소가 어디냐고. 그리고 할머니 이름이 뭐냐고. 이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혹시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올 수도 있어요. 태수가 급하게 말합니다. 그럴 리 없어. 이미 끝난 일인데. 하지만 그 순간 초인종이 울립니다. 늦은 시간에 찾아온 손님에 모든 가족이 긴장합니다. 누구일까? 정숙이 문을 열려 하자 태수가 막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예상대로 그 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주의 친구 유진이 함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문 앞에 선 그 여자와 유진을 보고 태수는 얼어붙습니다. 뒤에서 선영과 민주, 정숙도 긴장한 채 상황을 지켜봅니다. 유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민주를 바라보고 그 여자는 태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태수 씨,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여기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태수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유진아, 들어가서 민주랑 이야기해. 그 여자가 딸에게 말하자 유진이 조심스럽게 집안을 바라봅니다. 민주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봅니다. 유진아,
너 왜 여기 와? 민주야, 미안해. 엄마가 자꾸 너희 집 일을 물어봐서. 유진의 말에 모든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그 여자가 딸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이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는 안에서 하죠. 어머니. 태수가 반대하지만 정숙은 이미 결심한 듯 보입니다. 피할 수는 없어. 정면으로 맞서야지. 결국 그 여자와 유진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정숙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저는 태수 어머니 윤정숙입니다. 앉으시죠. 그 여자는 잠시 정숙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습니다. 유진은 민주 옆에 앉으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 여자가 입을 엽니다. 사실 태수 씨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누군가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려서. 선영이 움찔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정말 태수 씨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한 건지.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본 후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런 일을 했다면 사과드려야겠네요. 하지만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딸까지 이용해서 우리 가족 정보를 캐낸 이유가 뭔가요? 그 여자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통난 것입니다. 저도 화가 났거든요.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회사에서는 쫓겨나고. 엄마, 그만해요. 유진이 엄마의 말을 막습니다. 민주한테 미안해요. 엄마가 자꾸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민주는 친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유진아. 너 잘못 아니야. 이때 선영이 일어나서 그 여자 앞에 섭니다. 제가 했어요. 회사에 신고한 건 저예요.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드디어 직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으니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신고한 건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그 여자는 선영의 솔직한 사과를 듣고 잠시 말을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잘못한 게 있어요. 선영이 계속 말합니다.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것, 그리고 딸까지 이용해서 우리 가족을 조사한 것. 태수도 입을 엽니다. 저도 사과드릴게요. 제가 가장 잘못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저였으니까.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네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정숙은 그 여자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요? 유진이와 민주는 친구 사이인데. 유진과 민주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두 아이 모두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제안이 있어요. 정숙이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새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예전 관계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어요. 선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더 이상 서로 상처 주지 말아요. 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에서 시작됐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 순간 민주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 거죠?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여자가 민주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약속할게. 그리고 유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까지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유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주에게 말합니다. 민주야, 우리 계속 친구하자. 어른들 일이랑 상관없이. 민주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여자와 유진이 떠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습니다. 마침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 정숙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달 후 정숙의 집 마당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라일락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정숙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가족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 나무가 크면 매년 예쁜 꽃이 필 거예요. 민주의 말에 정숙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억을 잃어도 이 나무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기억할 거야. 태수와 선영도 서로 손을 잡고 나무를 심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 민주가 제안하자 모든 가족이 라일락 나무 앞에 둘러섭니다. 사진을 찍으며 정숙이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라일락 나무 사이로 퍼져나갑니다. 새로 심은 나무처럼 이 가족의 사랑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